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등차 중앙과, 자, 얘의 이름을 붙여보면 이 유형은 등차 중앙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관계, 네, 등차 중앙의 활용, 방정식과의 활용에 대한 문제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 자, 미지수 놓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를 놓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고 해보자. 여기서 세수가 차례로 등차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써지는 게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입니다. 됐니? 자, 근데 여기 밑에 쓰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밑에 쓰는 거는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얘는, 자, 이렇게도 미지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도 놓을 수가 있냐면, A-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놓으면 좋냐면, 얘를 총 합을 구했을 때, 세 개의 숫자의 합을 구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그냥 3A라는 숫자가 나와서 문자가 뭐가 돼요? 문자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겠죠. 원래 문자가 두 개였는데, A와 D라는 게 두 개였는데,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이렇게도 놓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랑 하나 짝지어서, 자, 그럼 얘는 홀수계일 때잖아. 홀수계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와서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의 개수가 짝수계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짝수계인 경우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만 벌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만 벌어져 있으면 되니까 굳이 꼭 D만큼 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만큼 차이가 날 필요가 없고, 얼만큼 차이 나도 되냐면 2D만큼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A-3D,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플러스 3D,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놓게 되면, 자, 얘는 잘 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뭐가 돼요? 2D만큼 더해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2D만큼 더해지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2D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등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등차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하시게 되면, 이 4개의 항을 다 더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합이 요런 형태, 즉 문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개짜리, 짝수짜리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적어 두시고요. 네, 실제 이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한 센스,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적어 두시고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얘가 세근이 뭘 이룰 때? 등차를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수원에서 배웠던 거죠.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 근계수 관계를 응용해서 수열과 함께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세근의 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근을 여기서 이걸 안 적었네요. 자, 세근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세근을 A-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놓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합부터 구해볼게요. 합부터 구하시면 요거 세 개를 그냥 더하면 되죠? 자,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니까 3A가 될 것이고, 근거계수와의 관계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5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따라서 A 값은 금방 바로 나오겠네요.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5다 라고 써지겠죠. 그죠? 됐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근거계수와의 관계 선생님 이거 K 값 구하려면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곱해서 구하면 되지 않나요? 뭐하러 그러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냐? 얘가 어차피 A라는 게 하나의 또 뭐야 돼요? 얘가 이 자체가 A 자체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이 방정식 지금 써진 x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105는 0이다 라는 것을 뭐가 돼요? 하나의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근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샥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얘를 대입하면은 k값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라는 거죠. K값 그냥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얘를 대입해보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X자리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하는 거잖아.
x자리에다 5를 대입하니까 1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25 곱하기 15 하시면 되겠죠? 그죠? 25 곱하기 15 하면 얼마인가요? 25 곱하기 15 하면 375인가요? 맞나? 한번 해볼까? 25 곱하기 15 하면 5, 75, 5, 25, 125, 그 다음에 5, 네, 2, 375 맞죠? 네, 375.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5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0이네요. 마이너스 250에서 마이너스 105를 해주시면 되니까 뭐 해보시면 계산해보시면 OK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355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나와요? K값은 7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연계돼서 나온 문제인데, 자, 미지수를 놓는 방법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A와 D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